선임단을 꾸렸습니다. 1심에서 전관 출신을 포함해 9명을 선임했는데 항소심에선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법원 내 엘리트 보직인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선고는 10월 말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세훈이 1심에서 작살났잖아요. 네. 당선 무효. 그렇죠. 그때도 정관 출신 9명을 썼거든요. 근데 작살이 나니까 거기에다가 항소심에서는 7명을 추가했어요. 아, 진짜 돈 많구나. 진짜. 완전 판사 출신 정관까지 들어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아니라 이번에 작살나잖아. 그러면 오세훈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거는 거죠 지금. 아, 그냥 포기해. 근데 모든 걸 건다고 이게 있는 일이 없던 게 되지는 않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벌금 1,000만 원에서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요. 지금까지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죄로 돌리는 전략을 네.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끝까지 지금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1심에서 차포 다 떼고 네. 정말로 딱 리터럴리 딱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유죄를 해가지고 저기 벌금이 나온 거 아니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걸 어떻게 더 주여? 저걸 어떻게 무죄로 뒤집어? 그 명태균이 계속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 명태균한테 갖다 줘. 그래서 받지도 않겠지만. 어제 또 항소심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어제 항소심에서 이제 오고 간 공방 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다른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재밌는 게 원래 오세훈 시장이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뉴스타파 처음 보도했을 때 김한정 씨 대납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윤석열 사건보다 더 심해요. 맞아요. 돈을 아예 대납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오세훈 시장의 초기 입장은 아예 모른다였어요. 김한정 씨가 그냥 자기가 보려고 개인적으로 한 거지.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아예 모르는 나 사실이다. 그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양반이 또 그랬구나.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네.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까지 온 상태에서 이게 약간 변했더라고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명태균 씨가 나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야, 그게 명태균한테 통할까?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 사기꾼이라서 강철원 부시장과 막 싸웠다. 싸워가지고 명태균이 삐져가지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달래주려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 달래주려고. 예. 그래서 입장이 바뀌긴 바뀌어서 이제 3,300만 원 그 대납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아, 이제 그렇죠. 몰랐다로 안 되는 거예요. 안 1심에서 되죠, 깨졌기 그거는.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해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뭐라고 해명한다? 아, 명태균 씨를 달래주려고.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달래주려고 돈 주면 그건 또 뇌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달달한 이야기로 바뀌는 거야. 고마워서. 근데 삐져가지고 달래주려고 이렇게 달달한 이야기로 간다고. 아니 지금 이번에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이 추가로 선임됐는데 거기 보면은 그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도 있고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닌 판사 출신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봉우리가 지금 얘기한 저 지금 전략대로라면 네. 굉장히 이상한 논리죠. 굉장히 이상한 논리죠. 작살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강철원 부시장하고 여론조사 논의하다가 싸워서 명태균이 삐졌다? 그걸 달래줬다? 그러면은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걸 또 인정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네. 이런 해명을 왜 내놨는지 이해가 안 가.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시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도 지금 1심에서처럼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적도 없다라고 아예 그냥 전부 다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 항소심 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심에서 이 결과를 뒤집으려면 이게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 그리고 이 오세훈 그리고 김한정 그리고 명태균 이 사이에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고 사실 여론조사에 그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이 모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2심에서 이게 뭔가 그래도 조금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무혐의를 받으려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1심에서도 와 정관 출신을 9명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목숨 걸었어, 변호사들이랑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2심에서는 뭐 7명을 추가 선임했다는 거잖아요. 대형 로펌의 법원 행정처 심의관 그리고 재판연구원 지낸 판사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은 있는 재산 다 부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이제는 줄어들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판사들을 섭외해갖고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것이 2심에서 통할 것이냐. 약간은 저는 재판정에 대한 그런 불신이 우리가 있긴 한데 이번에 그 담당 재판관이 아주 그냥
똑 부러지고 그래요? 예외도 없고 원칙주의자라고 해요. 그렇기 우회 때문에 그런 과연 부정사? 그게 통할 것이냐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결과가 1,000만 원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완화한다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많은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1심 지난번에 재판 들어갈 때요. 재판 소원법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진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왜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꺼냈을 때 뭔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심에서 1,000만 원 나온 것이고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이 1,000만 원을 갑자기 100만 원 이하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무죄면 무죄지.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여론조사 뭐 명태균이나 관련된 여론조사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그 중에 몇 개만 일부만 인정했냐.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는 그 본인의 후원자 있잖아요. 후원자가 돈이 오고 가지 않은 거는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더 명쾌한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1심 판사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네. 들어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맞아요. 예,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 아니 제가 요즘에 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막 그 거칠게 이제 막 요즘에 뭐 행보를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갑자기 한동훈 때리기도 서울시장 하고. 나가요, 그러나? 근데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예. 서울시장 때문에 정말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네. 서울시장을 염두한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고를 염두한 이 국민의힘의 물밑 이 행보들이 많습니다. 네. 그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10월 23일 이르면 10월 23일이면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앞뒤로 따지면은 10월 말이면 우리가 2심에 이 선고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 정도면은 이제 아마 대법 선고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예. 그때 10월 23일이면 예. 국정감사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행안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2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 예. 예. 오, 그렇네요. 시기가 그것도 시기가 절묘하게 그렇네. 겹쳐요. 예. 네네. 아니, 그 국정감사면은 사실 행감이 그 앞서서 있잖아요. 그 그쵸. 서울시 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네. 의석수가 다수기 때문에. 3분의 2거든요. 네. 그러면 요 행감에서도 오세훈 때리기가 좀 바로. 좀 서울시 의원 중에 이루어지겠네요. 스타 서울시 의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가 하여튼 보좌진들이 없고 행정지원관이 한 명이 의원 두 명을 예, 서포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동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질의를 해도 그래서 정보의 격차 때문에 서울시에 질의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정보들이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질의를 되게 이렇게 축소해서 아니면 수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다수가 됐다면 얼마나 질의를 잘하는 서울시 의원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주고 네.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용산공원 내에 정부가 주택 공급하겠다. 지금 주택 공급이 제일 급하니까. 네. 제일 그 금싸라기 땅이 다 비어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오세훈은 끝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제가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는 본인은 개발론자로 포장하고 민주당은 반개발로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주택 공급 없다, 개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당선이 되놓고선 갑자기 공급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세훈 시장이 닥치고 공급 이야기하면서 저는 닭공입니다 이러고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당선되니까 닭공의 원칙이 있대요. 그러면은 닥치고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말을 바꿨냐. 그리고 본인의 그 뭐 가지고 있는 뭐 소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과거에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 용산 우리 그 정부가 풀려고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 부지로 쓰려고 하는 그 공간보다 한 7배나 많은 지역이 그 서초구에 있는데 서리필 예. 지구라고 거기는 그린벨트 다 해제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다 네. 받아놓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용산공원 그 공원보다 더 많은 부지를 해제해 놓고 예. 지금 용산공원 부지 내에 아예 공원 부지 말고 그 뭐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 여기는 법적으로 용산공원 부지인데 공원이 공원으로 사용도 아니에요. 못해. 네, 예. 공원 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주택 부지인데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고 방해 공작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래서 오세훈 등장할 때마다 이러니까 서울시장 우리가 진 게 너무 뼈아프다라는 속상함이 계속 있어요. 지금 오세훈이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 못한다 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공원을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공원 외에도 용산의 뭐 정비창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만 하겠다는 건데 그 반대의 논리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부동산 채널들 대부분은 부동산 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용산에 개발할 수 있지 왜 못하냐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 측에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발목 잡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뭐 이제 김영배 의원도 만나긴 했는데 평행선을 그렸고 네. 또 돌아오는 주에 이제 김문덕. 다시 한번 국토부 예. 장관 만난다고 네. 했으니까 어디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예. 논의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 개발한다 그러는데 발목 잡고 있는 서울시장을 이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지금 언제까지 지금 시장직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기 정책하면서 끝까지 간당간당 몽린을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무적 판단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계속해서 닭공 얘기했으면서 지금 왜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 지점들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만나고 계속 협의하고 수기하고 인내를 갖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오센도 끌려올 수밖에 하고 없다라는 싶은 생각을 이야기 중에 합니다. 하나가 여러분 혹시 용산공원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 용산공원이 없어요. 왜 아직 없어요? 그냥 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가 하려는 게 갑자기 있던 잘 되고 있는 공원을 그냥 다 뿌개가지고 거기다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무슨 센트럴 파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다 때려 부셔서 그러니까요. 하는 것처럼 얘기가 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용산공원 부지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택 부지도 있고 거기 안에 아직 미군이 아직 반환을 안 한 데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그걸 가지고 활용해 가겠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체 공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니 진짜 아닌 말로 민주당이야 계속 무슨 녹지 뭐 그린벨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많으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그렇지. 해줘야 예, 되는데 예. 요새는 원래 개발론자였잖아요. 아, 예. 근데 진짜 이건 발목 잡힌 거죠. 네, 예. 그 뭐 용산공원 1cm도 양보 못한다라고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영배 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1심 유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감에서 서울시 국감 때 생각해보면 오세훈 시장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명태균 씨가 막 펄펄 나르면서 그거 말해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 뭐 보냈어요? 아유 진짜 뭐 이러면서 명태균 씨도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비판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633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4월 7일 아니면 늦어져도 내년 10월에는 보궐선거 그러니까 재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2의 이제 선거판이 원래 선거가 없는 그러게 우리가 맨날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해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센 선거판이 열리게 됐다. 저는 서울이면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 딱 하나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예, 김태우 씨가 출마했던. 윤석열 씨가 무리하게 다시 그렇습니다. 그때 내보내면서 국민의힘이 아주 그냥 당대표부터 밥도 강서구에서 먹으라. 그런 정도의 이제 내려올 정도로 뜨거웠던 선거 현장이었는데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야, 그렇네요. 여기 정권에 또 여러 가지가 이게 결정되는 선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명태균 씨가 올렸다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그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유죄 선고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1번 나경원, 2번 이준석, 3번 장동혁, 4번 한동훈, 5번 홍준표, 6번 이재명. 이렇게인데, 자, 우리 하영 기자님, 이 중에 누굽니까? 그 중에요, 역시, 장아무개겠죠? 장동혁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역시 오세훈은 외로웠다. 외로웠고, 당권파에겐 장동혁만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권파 쪽에서는, 내놓고는 얘기 못합니다. 내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게 사법 리스크 있었잖아. 컷오프 했어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 본인들끼리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장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권력 구도 자체를 바꾸자. 체제 자체를 바꾸자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당대표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오세훈 시장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을 두고는 당권파에서는 겉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지금 역시 장동혁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동혁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그냥 장동혁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말은 안 하고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 속삭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가장 웃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한테 요구했던 것도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오세훈 시장에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치 낭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정치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디딤돌이 됐던 게 김영선 의원이었잖아요. 김영선 의원한테 나 명태균 연락처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 연락처를 알아서 본인이 먼저 컨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놓고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상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거기에 일정 정도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앙심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분노?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대놓고 뭐 본인이 또 그런 글을 올려요. 명태균 씨가 맞아요. SNS. 손놈한테 도움받아가지고 당선된 게 그렇게 창피하냐? 뭔가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도움받았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감옥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다니까요, 명태균 씨가. 그 법정 구속되기 직전에. 아니 직전은 아니고 좀 전에. 장 기자님 오세훈 시장은 유죄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확신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한테 돈 받아서 시장 당선됐으면 구내식당에 불러가지고 최소한 밥이라도 한 끼 사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간적 도의가 없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에 어떤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되면 재선거 할 때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하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준비 태세에 돌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걸 막 대놓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뭐 재판을 규탄하는 듯한 메시지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지역구는 분당이긴 합니다만, 박원순 전 그 희망제작소 서울시장이기도 했죠. 삼선 서울시장이기도 했는데 이제 예전에 그 뭐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 하면서 두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직을 그 후보직을 양보하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보지 할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정책 맥락을 띠는 1심 선고 그렇습니다. 결과이네요. 물론 뭐 이제 3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장동혁 체제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뭐 수정파에서는 장동혁 체제 더 이상 안 된다, 뭐 중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문제는 동력이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이 정치적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판결 내년 초까지 확정이 되면 서울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회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동력을 확보해서 장동혁 체제를 바꾸는 계기까지. 왜냐하면 서울시장에서 1등 공신은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없었기 때문에 오세훈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당대표 없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당대표가 주도하는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파기환송 가능성이나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려면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오세훈이 몰랐다는 증거. 아니 오세훈도 몰랐고 그다음 최소한 이게 2021년 2월 1일 날 경남은행 입금 계좌까지 딱 떨어지는 범죄 일람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딱 들어간 거거든요. 이름 뭐 송금인 김한정 이래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집겠어요? 이 증거들을 없앨 수 있는 뭐 이게 다 거짓이에요. 명태균 씨가 나서 사실은 제가 여론조사 한 적이 없어요. 라거나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정말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전혀 정말 몰랐고 아무 관계가 없고 김한정 씨는 후원회장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존재하는 사실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럼 거의
저는 빼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항소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예.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이 소위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던 내란 속의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딱 떨어지는 재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고인,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정수기 광고를 했잖아요. 깨끗한 물. 예전에. 아주 옛날에. 2000년대. 쓰죠. 아, 그래요? 그 얘기해도 됩니까? 뭐 유튜브니까 브랜드 많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래서 잘 몰라요. 깨끗한, 뭐, 그때 오변, 배변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옛날에 오세훈 텔레비전에. 정수기.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깨끗한 물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2002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2004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뭘 하냐면 이른바 그 정치관계법 3법,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 무효형을 이제 선고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나는 부패 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든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이미지가 그런 있는 좋은 정치인. 그런 네, 아주 네. 중도적이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저 사람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이 아니야. 이제 이런 레테르가 붙어 있었는데 명태균의 이런 여론조사로 완전히 이제 이미지가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오세훈이 오세훈했다. 거는 왜냐하면 오세훈 씨 스스로 이제 본인이 연락해서 만든 거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결국 오세훈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렇죠. 소위 오세훈이 오세훈법. 처벌받게 된 거거든요. 시작과 끝에 다 오세훈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자승자박이다. 이제 이런 이제 재발에 자기가 물려 넘어졌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치적으로 부활하거나 재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그러게 가만히 있지. 그 청새치만도 못한 입을 놀려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